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들기름입니다. 하는 의문이 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누구도 정직하게 알려주지 않는 고지혈증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대인 3명 중 1명은 고지혈증으로 인한 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 중 무려 80%가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은 많은 약물이 실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30년간 순환기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제 경험상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은 화장실 변기가 넘치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고 퍼내기만 하는 것과 같아요. 약은 단지 수치만 일시적으로 낮출 뿐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 이름은 박상진, 78세의 순환기 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놀랍게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약국이 아닌 여러분의 부엌에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한 68세 환자는 15년간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했지만 여전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자연적인 방법들을 4개월만 실천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190으로 떨어졌고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중성지방 수치가 400을 넘어 췌장염 위험까지 있었는데 제가 곧 알려드릴 특별한 식품들로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150으로 정상화되었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 때문입니다. 고지혈증 개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특정 영양소의 균형과 생활 습관의 변화에 있어요.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혈관 건강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복용하는 그 콜레스테롤 약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간과 근육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타틴 계열 약물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이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 들어서 근육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약물들이 체내 코엔자임 Q10 생성을 방해한다는 점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심장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다가 오히려 심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만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오메가 지방산의 불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25대 1까지 치우쳐 있어요.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인데 말이죠.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으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이것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주범입니다. 한 60대 환자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건강을 위해 참기름을 한 숟가락씩 먹고 있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졌죠? 참기름은 물론 건강에 좋지만 오메가6 함량이 매우 높아요. 오메가3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서 오메가6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피토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스테로이드인데요. 이 성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100명 중 단 2명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토스테롤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혈관벽 염증까지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에요. 이 성분의 작용 원리는 매우 흥미로워요. 피토스테롤은 분자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매우 유사해서 우리 몸을 속이는 일종의 위장 요원 역할을 합니다. 몸은 피토스테롤을 콜레스테롤로 착각하고 콜레스테롤이 충분하구나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 결과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줄어들고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도 감소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평생 복용하면서 겪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정보죠.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피토스테롤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하루 2지의 피토스테롤 섭취만으로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약 1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토스테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견과류 중에서는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도 상당량의 피토스테롤이 들어있죠.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피토스테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피토스테롤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일반적인 식단만으로는 하루 약 200에서 400mg의 피토스테롤을 섭취할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보려면 하루 2000mg, 즉 2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토스테롤이 강화된 기능성 식품도 있지만 제 경험상 천연식품을 통한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 위험도 낮아요. 제 환자들에게 피토스테롤이 풍부한 식단을 권한 후 3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어요. 바로 불포화지방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실 적절한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관벽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고지혈증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3 대 오메가6가 1대4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 비율이 1대15에서 심지어 1대25까지 치우쳐 있어요.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으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혈관벽이 손상되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성 기름으로는 들기름, 아마시유, 호두유 등이 있어요.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와 잣이 오메가3 함량이 높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ALA 형태인데 이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돼야 해요. 하지만 이 전환 효율은 5%에서 10%에 불과하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물성 오메가3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청정 바다에서 자란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이미 EPA와 DHA 형태의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주 2회 고등어를 드신 후 3개월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350에서 140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또 다른 환자분은 매일 호두 5개에서 6개를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30mg/dl이나 떨어졌습니다. 고지혈증 개선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 오메가3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3, 오메가6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과 올레산이 풍부해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담즙 배출을 촉진해 체내 콜레스테롤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담즙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올리브 오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담즙 분비량이 증가하고 변으로의 콜레스테롤 배출량도 함께 증가해요. 또한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이 있는 고지혈증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제 혈당이 높은데 기름을 더 먹으라고요? 라고 묻는 환자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적절한 불포화지방산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도 하루 2큰술의 올리브 오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샐러드에 뿌리거나 구운 채소 위에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불포화지방산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랜스지방과 과도한 포화지방은 반드시 피해야 해요.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등에 많이 들어 있으며 고지혈증에 치명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하루 2g만 섭취해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23%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5% 감소한다고 해요. 과도한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는 것처럼 혈관 내에서도 굳어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파뮤, 코코넛 오일 등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고지혈증 환자는 주의해야 해요. 제가 환자들에게 올바른 불포화지방산 섭취법을 알려드린 후 놀랍게도 80%의 환자가 6개월 내에 콜레스테롤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15년간 복용하던 스타틴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죠. 이제 기름 선택과 사용에 관한 중요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기름은 크게 앞차규와 정제유로 나눌 수 있어요. 앞차규는 생식재료를 기계적으로 눌러 짜낸 기름으로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됩니다. 정제유는 열처리와 화학 처리를 거친 기름으로 많은 영양소가 손실되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핵심은 앞차규는 생으로 섭취할 때 최적이며 정제유는 가열 요리에 적합하다는 점이에요. 서울 용산구에 사는 74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압착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셨는데 어느 날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하셨다가 이상한 냄새와 함께 기침이 심하게 나셨어요. 압착유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로 이 온도를 넘어서면 기름이 산화되어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 오일로 매일 볶음 요리를 하셨지만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압착유라 가열 요리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가열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무려 270도에 달합니다. 포도 씨유는 250도, 정제된 올리브 오일과 콩기름은 약 240도의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가열 요리에 적합하죠. 광주 북구에 사는 76세 이정웅 할아버지는 고온 요리할 때는 정제유를
샐러드나 나물. 무칠 때는 앞차규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후 혈액 검사 결과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고지혈증을 위한 최고의 식품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카멜리나 오일입니다. 카멜리나 오일은 현대의학에서는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사실 고대 로마인들이 이미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놀라운 기름이에요. 이 귀중한 기름에는 피토스테롤, 불포화지방산 약 90%, 오메가 369, 그리고 토코페롤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카멜리나 오일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2대1로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은데 카멜리나 오일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카멜리나 오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어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기름들은 쉽게 산패되는 반면 카멜리나 오일은 자연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하죠. 제가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작은 실험에서 2주간 매일 카멜리나 오일을 한 숟가락씩 섭취한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모두가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카멜리나 오일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15ml, 1에서 2큰술 정도예요.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 경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카멜리나 오일에 다진 마늘을 섞어 빵에 발라 드셨는데 4개월 만에 동맥 경화 진행이 완전히 멈췄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상 이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지혈증에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은 담즙 배출을 촉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담즙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담즙 분비량이 증가하고 변으로의 콜레스테롤 배출량도 함께 증가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2큰술을 뿌려 드신 후 6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10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하이드록시타이로솔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이 있는 고지혈증 환자에게 특히 큰 도움이 돼요. 올리브 오일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리브 오일을 반드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드셔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구운 음식 위에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9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구운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비율이 매우 높은 식물성 기름으로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이 풍부해요.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전체 지방산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식물성 기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들기름은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아요. 냉장 보관도 필수이며 개봉 후에는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통들깨를 직접 구입하여 밥에 넣어 먹는 방법도 좋아요. 들깨는 기름 형태보다 씨앗 그대로 섭취할 때 산화 위험이 적고 영양소도 더 온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인천 부평구에 사는 72세 장미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셨고 3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60에서 190으로 떨어졌고 특히 중성 지방은 300에서 120으로 급격히 감소했어요. 어떤 분들은 들기름으로 오일 풀링을 하기도 해요. 오일 풀링은 기름으로 입안을 헹구는 것으로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7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들기름으로 오일 풀링을 하신 후 만성 잇몸병이 개선되었고 덤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어요. 이 세 가지 기름은 모두 고유의 특성과 장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고지혈증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기름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복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강한 기름들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름의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소용량 제품을 구입해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들기름과 같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뚜껑을 꼼꼼히 닫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기름 선택과 사용법을 올바르게 바꾸기만 해도 환자의 고지혈증이 평균 30% 이상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자연적인 방법을 병행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고지혈증을 위한 최고의 보충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 중 가장 효과적인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 영양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혈관 속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 자체를 보호하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1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중성지방 수치가 400이 넘어 췌장염 위험까지 있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양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3개월간 복용한 후 중성지방 수치가 150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280에서 210으로 떨어졌고요. 오메가3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EPA와 DHA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EPA와 DHA의 총합이 1000mg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은과 같은 중금속 오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능하다면 분자 증류법으로 정제한 제품을 고르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복용법은 하루 2에서 3g, 즉 EPA와 DHA 합계로 2000에서 3000mg을 아침과 저녁 식후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에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추천 보충제는 피크노제놀입니다.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해안가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혈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효능을 인정받은 보충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8세 임순경 할머니는 심근경색 후 회복 과정에서 피크노제놀을 복용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경험했어요. 특히 운동할 때 느끼던 가슴 답답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크노제놀은 특히 손발 저림이나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고지혈증으로 인한 말초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요. 하루 100에서 150mg 정도를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간혹 위장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추천 보충제는 나토키나제입니다. 나토키나제는 일본의 전통 발효 음식인 나토에서 추출한 효소로 혈전을 분해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고지혈증 환자들은 혈액이 끈적해지기 쉬운데 나토키나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죠. 부산 동래구에 사는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뇌경색 발병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나토키나제를 복용했고 5년간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혈소판 응집도가 정상화되었고 중성지방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 분해 외에도 혈관을 이완시키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하루 2000 FU5브리놀리틱 유닛 정도를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나토키나제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수술 예정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해요. 네 번째 추천 보충제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성량이 크게 감소해요. 특히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코엔자임 Q10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3세 최영자 할머니는 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운동 능력과 호흡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코엔자임 Q10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정상화하며 특히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코엔자임 Q10이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약물들이 체내 코엔자임 Q10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루 100-200mg 정도를 식후에 복용하시면 되는데 지용성이므로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유비퀴놀 형태의 제품이 일반 유비퀴놀보다 흡수율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추천할 보충제는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비육, 엽산, B12입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은 혈관의 독소로 작용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대사에 필수적이에요. 광주 서구에 사는 72세 정철호 할아버지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는데 활성형 비복합체를 3개월간 복용한 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어요. 동시에 총 콜레스테롤도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인의 약 40%가 MTHFR이라는 효소의 변이를 가지고 있어 일반 엽산이 아닌 활성형 엽산을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유전적 특성 때문에 일반 종합 비타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B6, B9 엽산, B12는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각 따로 복용하면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활성형 비복합체 제품을 선택하시되 B6 50mg, 엽산 800mcg, B12 1000mcg 정도가 함유된 제품이 좋아요. 이러한 보충제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보충제를 다 복용할 필요는 없고 혈액 검사 결과와 증상을 고려해서 2-3가지 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은 고지혈증 환자 대부분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 보충제이고 나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하시면 돼요. 보충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식단 개선과 생활 습관 변화가 더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보충제를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연적인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고지혈증을 위한 운동과 식이 지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운동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단순히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고지혈증에 있어 운동의 진짜 효과는 칼로리 소모가 아닌 혈류 증가와 세포 끝까지의 산소 공급에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에너지로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78세 한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만 실천했는데 6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떨어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35에서 50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며 대사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줘요. 전북 전주시에 사는 70세 최순실 할머니는 하루 30분씩 천천히 자전거 타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350에서 180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등이 좋아요. 중요한 것은 강도인데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간 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격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해요. 근육은 우리 몸의 당 대사를 담당하는 주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75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가벼운 아령 운동을 일주일에 3번만 실천했는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어 당뇨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소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는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등이 있어요. 운동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제 경험상 아침 공복 운동이 고지혈증에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밤새 금식 상태에서 운동하면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부산 금정구에 사는 72세 이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30분 걷기를 시작한 후 4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식이 지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예요. 단순 탄수화물, 특히 액상과당이나 정제 설탕이 함유된 음료수, 과자, 빵, 떡, 면 등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이는 곧 중성지방 합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대구 중구에 사는 74세 이영희 할머니는 하루 3끼를 백미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고
간식으로 먹던 빵과 과자를 견과류로 대체했더니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2로 감소했어요. 동시에 총 콜레스테롤도 30mgdl 이상 떨어졌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인 통밀, 현미, 귀리 등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혈관의 부담을 줄여요. 또한 이런 식품들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담즙산과 결합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단백질 섭취도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고 신장 기능이 약화된 노인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3세 김명준 할아버지는 건강에 좋다며 하루 2통씩 마시던 단백질 보충제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었는데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조절한 후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계란 1개, 닭가슴살 1인분 정도로 충분해요. 가능하다면 콩,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고 육류는 줄이는 것이 고지혈증에 더 좋습니다. 육류, 특히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채소는 하루 6-7접시의 녹색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인천 서구에 사는 76세 정태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녹즙을 마시고 점심, 저녁으로 나물 반찬을 충분히 드신 후 만성적인 변비가 해결되었는데 이는 장내 환경 개선을 통해 혈관 염증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생채소나 들기름에 버무린 나물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전남 순천시에 사는 71세 장수민 할머니는 매일 식사 때마다 생채소, 샐러드와 들기름 나물을 챙겨 드셨더니 1년 만에 콜레스테롤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식을 줄이는 것은 고지혈증 관리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쳐요. 대부분의 외식 음식에는 과도한 양의 설탕, 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74세 이정희 할머니는 주 3회 이상 외식하던 습관을 월 1회로 줄인 후 만성적인 부종이 크게 감소했고 중성 지방도 200 이상 떨어졌어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하루 한 끼는 도시락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아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7세 박찬우 할아버지는 퇴직 전 10년 동안 매일 아내가 싸주신 나물 위주의 도시락을 드셨고 그 덕분에 주변 동료들이 모두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할 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요. 술과 기름진 고기보다는 해산물과 채소 위주의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70세 김기철 할아버지는 회식 때마다 소주 한 병을 비우던 습관을 물로 대체한 후 만성적인 안면 홍조가 사라지고 중성지방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금연과 금주는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알코올은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2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40년간의 흡연 습관을 끊은 지 6개월 만에 HDL 콜레스테롤이 30에서 45로 크게 증가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고지혈증의 진실과 자연적인 개선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30년간 순환기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자연적인 방법을 병행했을 때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먼저 고지혈증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그리고 오메가 지방산의 불균형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현대인의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25대 1까지 치우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과 고지혈증의 주범이었죠. 피토스테롤이라는 천연 콜레스테롤 조절제의 존재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100명 중 단 2명만 알고 있다는 이 성분이 우리 몸을 속여서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고 흡수를 방해하는 메커니즘은 어떤 약물보다도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브로콜리,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의 풍부한 이 성분을 하루이지만 섭취해도 LDL 콜레스테롤을 10%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올바른 기름 선택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카멜리나 오일의 완벽한 오메가 균형,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의 담즙 배출 촉진 효과,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는 모두 고지혈증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압착유와 정제유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의 혈관 건강이 30% 이상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보충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오메가3, 피크노제놀, 나토키나제, 코엔자임 Q10, 그리고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체는 각각 고유한 메커니즘으로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코엔자임 Q10이 필수적이고 한국인의 40%가 가진 MTHFR 변이 때문에 활성형 엽산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운동과 식이요법의 조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과 주 3회의 근력 운동,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고 외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이에요. 적절한 영양소와 생활 환경만 제공된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87세 이영수 할아버지처럼 심근경색 후에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지표를 정상화시킨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모든 약물을 즉시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점진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을 도입하면서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 나가야 해요. 제 환자 중 80% 이상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후 6개월 내에 콜레스테롤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약에만 의존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금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셔보세요.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쳐 매일 한 끼 이상 드셔보세요. 하루 30분씩이라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몇 개월 후에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노년이 약물에 의존한 채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나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혈관이 젊어지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의사로서 저는 약물 치료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연적인 치유법의 놀라운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이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모두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